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그것을 맞춰드리는 게 주면은 나이 드신 분들의 눈은 현재 상태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1살, 2살 나이를 드심에 따라서 변화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한 명 한 명의 만족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신 분들은 그냥 웃고 가시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더 보람됩니다. 오늘 성형외과 전문의 20년 경력의 FI 성형외과 박재현 대표 원장님 모셨는데 원장님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FI 성형외과 원장 박재현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된 지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압구정동에서 20년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미 중년 눈 성형 쪽은 그 소개 환자가 줄설 정도고 그리고 20년 동안 무사고 경력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중년 눈 수술하실 때 원장님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으실까요? 처음부터 중년 눈 수술을 중심으로 하진 않았고요. 결국은 쌍꺼풀 수술, 코 수술을 기본적으로 해왔던 20년의 경력인데 중년 분들은 수술을 하면서 수술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었고요. 환자분들의 눈 모양이나 원하는 거에 대한 상담과 충분한 경과를 보게 되면서 수술 방법이나 목표가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쌍꺼풀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원하는 니즈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게 되면서 결국은 만족도가 높아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년 눈 수술이랑 일반 눈 수술이 차이가 많이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의 쌍꺼풀의 목표와 나이 드신 분들 눈의 수술의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젊은 분들은 현재 가장 예쁘게 조금 자연스럽게도 가능하고 시원하게도 가능하고 원하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한 그것을 맞춰드리는 게 주면은 나이 드신 분들의 눈은 현재 상태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1살, 2살 나이를 드심에 따라서 변화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건 물론 20대의 젊은 눈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부분과 앞으로 나빠질 부분에 대한 예방까지 같이 생각해서 환자분 상태를 설명을 잘 드리고 원하는 모양도 이런 모양까지 가능합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해드려야 만족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년 수술이 조금 더 어려울 걸까요? 수술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디자인이나 목표를 좀 달리해서 환자분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수술법으로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 눈 성형을 하면은 눈이 사나워진다고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사나운 눈매를 피하면서 수술할 수 있을까요? 쌍꺼풀 수술을 일부러 사납게 하는 것은 아닌데요. 나이 드신 분들의 눈은 젊은 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우선 노화가 되면 눈꼬리 부분이 처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표정이 온화하다고 느끼는 만큼 처져서 부드럽게 인상이 바뀌어 계신데 이 부분을 젊은 사람 눈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면 우선적으로 좀 싸나워 보입니다. 초기에 붓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꼬리 부분이 처진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싸나워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결국 자리 잡아서 안정화가 되면 이 부분이 해결되기도 하고요. 또 처짐이 좀 심하게 많은 분들은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서 눈꼬리 부분을 일부러 좀 과하게 빼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좀 많이 싸나워 보이죠. 근데 이제 환자분 인상을 봐서 순하신 분들은 좀 시원하게 빼드리는 수술도 필요하고요. 인상 자체가 좀 눈썹이나 강하신 분들은 설명을 좀 드리고 조금 처짐이 남더라도 순하게 해드려야 너무 과한 인상 변화, 인상이 많이 변해서 적응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해드리거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여기서 성형외과 운영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FI 성형외과를 운영할 수 있었던 원장님만의 병원 운영 원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분 한 분 한 분한테 어떻게 하면 만족을 할 수 있을까, 부작용도 줄이고 환자 병원 경영도 하고 매출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환자 한 명의 만족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만족을 하셔야 그분에 대한 소개도 나올 것이고요. 그분이 만족을 하셔야 저도 다음 수술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만족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이실까요? 의사로 처음에 일을 할 때는 환자분을 급하게 살리거나 심하게 아프신 분을 낫게 해드리거나 물론 대학병원에서 그런 게 훨씬 더 보람차고 만족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업을 하면서부터는 그 부분이 많이 약해지면서 내가 이 일이 맞나 라는 회의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마음에 들고 제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오셔서 인상 좋아졌다, 마음에 든다, 뭐 생활이 좀 더 편해지고 좋아졌다 라는 본인의 말씀을 해주시면 저한테 가장 보람되고, 그거를 목표로 한 분 한 분 더 만족하시길 바라는 게 제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좀 이제 만족스럽게 들어주시죠. 잘 말씀은 안 하시죠. 대부분 만족하신 분들은 그냥 웃고 가시는데,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도 좀 더 보람됩니다. 20년 수술 경력 동안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나 수술 사례가 있으실까요? 대부분의 환자들 다 기억에 남고, 물론 조금 잘못돼서 재수술해드린 분도 더 마음에 남지만, 최근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같이 일하시는 법정의 성형외과 원장님이 소개로 오셨습니다. 수술 내용도 다 아시고 결과도 다 아시고 모양도 다 아시는 남자분이셨는데 수술을 저한테 맡기신다고 오셨더라고요. 상담할 때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긴 하면서 수술 들어가는 날까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신경 쓴 만큼 수술은 더 힘들었고요. 결국은 그분도 만족을 하시면서 제가 일하는 동안에 보람도 됐었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수술이었고 결과도 잘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수술이었는지. 눈 밑에 하얀검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내용은 똑같은데요. 이게 다 아시는 분 수술을 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들통날 듯한 느낌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성형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오십니다. 제일 힘든 경우가 결국 재수술이고요. 눈 위는 깜빡이는 조직이고 연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수술도 가능하고 작은 교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눈 밑에 하얀검인 경우에는 재수술이 어렵고요.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손을 쓰지만 세 번째부터는 수술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수술을 결정하실 때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특히 재수술을 결정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고 바른 병원에서 바른 수술법으로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은 물론 한 번, 많아야 2번 안에 재수술로 끝낸다고 생각하시고, 결정할 때 조금 더 신중해 주시면 제가 재수술할 때 조금 편하겠습니다.